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키려고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소장파를 중심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를 사퇴하라, 친한계를 더욱더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장동혁 대표는 부산과 서울 주요 승부처 중에 가장 큰 서울을 사수했습니다. 자, 서울을 사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재보궐선거에서도 지금 두 군데나 자리를 더 늘렸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장동혁 대표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자,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했다고 지금 오히려 이 명청대전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자, 그동안 장동혁 대표의 분명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최근에 그가 보여주는, 자, 이 부정선거, 재선거, 그리고 현장 투표, 수개표,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당일 투표, 수개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편한 세력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파 진영에서도 조중동이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 기사를 쓰고 있는데, 오늘은 급기야 조선일보에서, 자, 국민의힘의 장동혁 체제의 운명은 신동욱, 김재원에 달려있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자, 이 4명이 사퇴 때는 바로 지도부가 해산이 되는데, 그 4명이 지금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양양자, 우재훈 5명입니다. 자, 이 가운데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는 아주 동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향자와 우재준 이 두 사람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노골적으로 지금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신동욱, 김재원 이 두 사람이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장동혁 대표의 사퇴 쪽으로 기울고, 그리고 본인들이 사퇴를 해버리면 장동혁 대표는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은 신동욱 그리고 김재원 양 최고위원들이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당권파인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까지 가세할 경우 지도부가 해산하고 정정식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 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자,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은 지도부 가운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싹 물갈이 해야 되는 게, 그게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저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을 돼서는 안 되거나, 국회의원 자격이 안 되거나, 그리고 국회의원 되더라도 수정을 하지 않거나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자, 그런 사람들 걸러내지 못하고 또다시 계속 했던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그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을 잘라내는 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퇴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 존속 여부가, 자, 지금 두 최고위원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신동욱 최고위원은 17일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본인의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자, 거치 문제는 알아서 할 테니까 주변에서 압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향자하고 지금 우재준이 본인은 사퇴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신동욱 의원하고 김재원 의원에게 사퇴 압박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물러나면 자동적으로 지도부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신동욱 의원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동욱 의원은 자, 거치 문제는 알아서 결정할 테니까 주변에서 압박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작년 8월 말에 선출된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은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양향자, 우재준 전 5명인데 이 가운데 지금 김민수는 확실하게 장동혁 대표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고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권파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양향자, 우재준은 비당권파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자, 당권파인 신동욱, 김재원 의원까지 가시할 경우 지도부가 해산하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게 되면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다음 대표를 뽑을 때까지 같이 가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를 빨리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신동욱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도부 총사태와 관련해서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근 주변에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현안이 있고 지도부 유지와 관련해서 당원 의원들의 뜻도 모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아직 정한 것이 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재원, 신동욱 의원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탠스를 분명히 지켜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계속 흔들리고 압박받고 이렇게 되면은 자, 국민의힘이 흔들리게 되면은 자, 사실상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나게 되면 친한계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친한계가 들어오면은 바로 한동훈을 옹립해가지고 장 대표로 만들고 그래서 다음 대선 주자로 만들려고 하는 자, 배신자 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버티게 된다면 사퇴 압박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겁니다. 자, 애초에 현 지도부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동반 사태로 당시 한동훈 지도부가 해산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친한계였던 장동혁 최고위원이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에 친윤계에 있던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에 이어서 친한계인 김종호 최고위원까지 사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는 이 한동훈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가장 먼저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자, 자기는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을 사퇴시키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대통령 나중에 구속하게 이르게 된 핵심 당사자가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서가지고 직접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고 있고 그리고 잠실 현장에 가서도 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장동혁입니다. 자, 이런 장동혁이 지금 몹시 불편한 사람이 친한계 그리고 소장파라고 하는 그룹들 이사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장동혁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당내에서 거세지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퇴로는 거의 자판기 수준이다. 자, 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매달 한 번씩 반복된 원래 행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잘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머물고 있는 이 조그만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힘을 모으려고 하는데 거기 침묵하고 있는 다수들 국민의힘 여기도 자, 어디가 힘이 센가? 장동혁이 힘이 센가? 한동훈이 힘이 센가? 그렇게 해서 딱 처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회주의자들, 이런 기회주의자들도 이참에는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은 장동혁 대표와 함께 싸워야 할 때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고 부정선거와 싸우고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도 싸워야 된다. 자, 거기에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한동훈계는 계속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를 몰아내고 한동훈을 당대표로 세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술수를 다 쓰고 있다. 자, 이게 가장 큰 지금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큰 내부의 암적 존재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지금 여기서 뭉치지 못하면 또다시 한 번 더 쓰라린 패배를 맞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주 호찬스인데, 말하자면 적기의 찬스인데, 이걸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안에서 또 내부 분열을 일삼으면, 자, 국민의힘은 영원히 해체하는 것이 맞다 하는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재원, 신동욱 이 두 사람의 그 지에 주목을 하면서도 이런 구도를 만들고 있는 언론들도 더욱더 심각하다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오세훈 당선자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여론조사비를 오세훈 당사자 본인이 내지 않고 자, 후원자에게 돈을 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자, 오세훈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자, 오세훈 시장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자, 이 오세훈 시장은 지금 1심이지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그러면 적어도 징역 1년이나 징역 6개월 내지 거기다가 자, 이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자, 이것은 실형 선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장 당선 무효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만 1심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심까지 얼마나 걸릴까? 이재명식으로 하면은 지금 4년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최종까지는 1, 2, 3, 3심까지 가고 그리고 다시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다시 또 판단을 해달라고 하면은 더 많이 걸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국은 면죄부를 주는 셈이 아닐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서 법 질서에 대한 국민 질서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희속 주체도 오세훈이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한 것에 수혜를 본 사람이 오세훈이 있는데 그런데 오세훈은 이 과정에서 다 범행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오세훈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으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자, 김현정 씨, 사업가 김현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1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정이라는 사람이 사업가인데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비용을 바로 이 김현정 씨가 냈다는 겁니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부시장은 오세훈 지시로 명태균과 연락해서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역시 김현정 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세훈 시장을 이 선거 전에 뭔가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미 당선돼 버렸다. 그래서 뭔가 오세훈을 겨냥했지만 시간차 늦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세훈 전, 이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전혀 하지 않았다. 자, 이래서, 지금 특검이 계속해서 지금 관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장,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재선거를 하자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자, 국민의힘은 이 재선거와 관련해서 5개의 권역, 그러니까 인천, 경기 등등 해서 5개 권역에 대해서 재선거를 하려고 그래서 지금 중앙선관위에 이 건을 심의를 해달라 하고 소청을 했습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오세훈은 자기는 재선거 구역이 아니다. 재선거할 건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도 꼼수를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선거구부터 자기 서울시장부터 재선거를 좋으니까 재선거하자. 이렇게 치고 놓으면 오세훈은 금방 대권 후보가 되고 그리고 더 큰 정치 지도자로 부각이 될 텐데 그런데 그 자리 하나 지키려고 온갖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검도 오세훈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 재판이 늦어지는 바람에 선거 전에 나와야 될 게 지금 선거 후에 나온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는데 자, 여기에 지금 벌금형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징역형으로 집행유예형을 받더라도 자, 오세훈은 당선 무효이 되는데 자, 이게 3심까지 가는 데다가 4심까지 갈 경우 자, 그러면 오세훈은 지난 4년 임기 4년을 훌쩍 넘어가지고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오세훈도 시간 끌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선거를 하자, 재선거를 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현 대표는 말씀드린 5개 구역 말고 전체 기조는 원래 목표는 재선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시민들이 지금 잠실 올림픽 공원 앞에 모여서 엄청난 규모로 모여들고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재선거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그리고 부정선거 재선거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재선거를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은 여기에 대해서 자, 재선거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세훈이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의 꼼수는 여러 가지 입법 절차를 통해서도 하나 둘씩 뭔가 검증을 받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세훈 정치인으로서 뭔가 도전할 때는 확 도전하고 던질 때는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자기 기득권 안을 지키려고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로서는 오세훈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 당선자인 본인이 던지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본인이 지금 몸을 사리고 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에 대한 하야를 촉구하는 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잠실 올림픽 공원에 모이드는 대학생 수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더 엄청난 규모로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자, 그러니까 오세훈은 다음에 차기 대선 주자로도 거론된다고 하는데 그런데더라도 오세훈은 지금 그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무려 5번이나 했는데 그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정치력 부족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